이번 시간에 우리 쿼리 작성하는 작업 순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룹 쿼리와 이제 매개 변수 쿼리요. 자, 그룹 쿼리나 이제 매개 변수 쿼리나 서로 이제 종류는 달라요. 종류는 다른데 우리 작업하는 그 순서가 이제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같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좀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룹 쿼리를 만들거나 매개 변수 쿼리 이런 쿼리를 만들 때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XX 메뉴에 보게 되면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그 만들기로 이제 땅 하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쿼리라는 게 있고, 그 쿼리에 보게 되면 우리 쿼리 디자인이라는 게 있고 쿼리 마법사가 있고,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쿼리 디자인 이걸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 줘야 돼요. 해서 우리가 쿼리 디자인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쿼리 디자인이 짜잔하고 뜨면서 화면 오른쪽에 우리 테이블 추가 이제 창이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이 테이블 추가 창에서 우리가 이제 쿼리 만들 때 그때 이제 사용할 그 테이블이 됐든 쿼리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쿼리라는 걸 만들 때는 무조건 이제 테이블만 가지고 이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작성해 놓은 그런 이제 쿼리를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이제 쿼리를 만들 수도 있다고요. 그때 이제 우리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그룹 쿼리를 만들어라, 매개 변수 쿼리를 만들어라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때 어떤 테이블이나 어떤 쿼리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해서 문제에서 제시가 된다고요. 그러면 그 해당하는 이제 테이블이 됐든 쿼리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시켜 놓고 우리가 쿼리를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테이블이나 쿼리 이런 것들 우리가 먼저 추가시킨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과값에다가 표시하고자 하는 그 필드들 있죠. 그 필드들을 우리가 하단에 이제 그리드 라인에다가 싹 다 이제 다 추가를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룹 쿼리를 만들 때는 우리가 쿼리 디자인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표시 숨기기라고 있고, 그것에 찾아가게 되면 이제 요약이라는 요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룹으로 묶을 그 필드 있죠. 그 필드를 이제 우리가 묶는 방법으로 이제 지정을 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 해당하는 그 필드를 기준해서 그룹 설정을 해서 그 결과가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읽어보고 어떤 걸로 이제 정렬을 해라 그런 정렬 기준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그런 데이터들만 이제 보여달라 그런 이제 조건이 있으면 이런 것들 우리가 싹 다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정할 거 다 했으면 우리가 쿼리 디자인에 보게 되면 이제 결과라고 있고, 그 결과에서 실행 아이콘이 있어요. 이 실행 아이콘을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서 내가 지금까지 만든 그 쿼리를 실행을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만든 그 쿼리가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실행한 그 결과랑 문제에서 제시된 그 그림이랑 서로 비교를 해줘요. 비교를 했을 때 어떤 특정 필드의 필드명이 다르거나 아니면 형식이 다르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결과가 있을 때는 그런 이제 필드명 같은 것들을 우리가 수정하거나 이제 형식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싹 다 지정해서 문제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다 풀었으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쿼리를 저장하고 그냥 꺼버리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이제 매개 변수 쿼리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쿼리를 이제 만들 때는 우리 이제 조건 쓰는 그 칸이 따로 있거든요. 그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우리가 매개 변수 그 대화 상자에다가 표시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대괄호로 묶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그게 이제 매개 변수 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 작업 순서를 우리가 그냥 글씨로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그럼 이제 XX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같이 한번 잠깐 살펴보자고요. 자, 지금 저는 08 쿼리 합격 포인트라는 그 XX 파일을 지금 열어놨어요. 자, 지금 제가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작업 순서를 여러분들이 좀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예시로 그냥 한 번씩 그냥 쭉쭉쭉 하고 지나갈 거예요. 해서 굳이 이제 따라 하실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룹 쿼리가 됐든 매개 변수 쿼리가 됐든 그런 것들을 만들 때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홈이다, 만들기다, 외부 데이터다, 데이터베이스 도구다, 도움말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이제 메뉴들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 만들기를 이제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먼저 들어간 다음에 이곳에 보게 되면 나는 이제 쿼리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쿼리라고 있죠. 이 쿼리에 보게 되면 쿼리 마법사라는 게 있고 쿼리 디자인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마법사를 쓸래 안 쓸래 그 차이예요. 그때 우리가 그룹 쿼리가 됐든 매개 변수 쿼리는 전부 다 이제 우리 쿼리 디자인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게 되면 지금처럼 쿼리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화면 오른쪽에 보면 테이블 추가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때 이 테이블 추가 창에서 우리가 테이블 어떤 특정 테이블을 이제 우리가 선택도 할 수 있고요.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쿼리라고 있죠. 쿼리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쿼리 명이 나왔을 때 이런 쿼리를 가지고 또 다른 쿼리도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쿼리를 이제 생성을 할 때 테이블을 이용할 거냐 쿼리를 이용할 거냐 이런 거는 이제 문제에서 지시사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쿼리를 만들 때 어떤 테이블을 이용해라 어떤 쿼리를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문제를 보고 테이블이 됐든 쿼리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해서 우리가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회원이라는 요 테이블이랑 우리 주문이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요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쿼리를 이제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추가시키고자 하는 그 테이블이 있을 때 그 테이블 이름 위에서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돼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싹 다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테이블 추가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눌러서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필드다, 테이블이다, 정렬이다, 표시다, 조건이다, 또는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칸들이 쭉쭉쭉 생성이 되죠.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그리드 라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여기 이제 회원 테이블도 있고요. 우리 이제 주문이라는 그 테이블도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을 갖다 놨죠. 여기 보게 되면 회원 테이블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필드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주문 테이블에도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필드가 있죠. 이 중에서 쿼리의 이제 결과값으로 보고자 하는 그런 필드들을 이제 갖다 놔주면 돼요. 이런 것들 이제 갖다 놓을 때는 우리 문제상에 실제로 이제 시험 문제가 짜잔하고 나오면 그 쿼리를 이제 실행했을 때 그 결과 그림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 결과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이런 이제 테이블들에서 어떤 필드를 이제 가지고 결과값을 표시할지 그림을 보고 이제 판단해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갖다 놔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고객 아이디라는 거 먼저 갖다 놓을게요. 이런 이제 고객 아이디, 이런 필드를 갖다 놓을 때는 우리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필드명 위에서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도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름도 내가 갖다 놓겠다. 그랬을 때 이름에서 또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름이 그 뒤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제 주문 테이블에서 내가 이제 수량이라는 걸 내가 이제 갖다 놓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하면 되겠지만 더블 클릭 말고 이 수량이라는 요 필드를 이제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요 하단에 이제 그리드 이 영역에다가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갖다 놔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필드를 이제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갖다 놔도 되는 거고 아니면 해당 필드명 위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도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 필드들을 추가시킬 때는 우리가 더블 클릭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러면 지금 요만큼의 이제 필드 요렇게 이제 세 개 필드를 갖다 놓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일단 한번 실행 한번 시켜 볼게요. 실행시킬 때는 우리 메뉴에 쿼리 디자인에 보게 되면 맨 앞에 보게 되면 이제 결과라고 있고 이곳에 보니까 이제 느낌표 실행이라는 이 아이콘이 있죠.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랬더니 고객 아이디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고요. 이름도 표시되고 각각 이제 사람들마다 수량도 전부 다 이제 쭉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지금 이곳에 보니까 김철수라는 그 사람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데이터가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이찬영이라는 그 사람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박삼수의 데이터도 이렇게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이제 고객 아이디와 이름하고 수량 이런 것들이 싹 다 이제 표시가 됐다고요. 근데 나는 지금 여기서 고객 아이디별로 이런 수량의 이제 합계요. 이런 수량들의 이제 합계를 내가 만약에 보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룹 쿼리라는 걸 이제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이제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룹을 지정할 때는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쿼리 디자인에 우리의 표시 숨기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요약 아이콘이 있죠. 요걸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곳에 요약하고 묶는 방법이다 이렇게 떴죠. 그때 나는 이제 고객 아이디별로 볼 거예요. 그리고 고객 아이디로 내가 묶어도 되는 거고 이름별로 이제 묶어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 아이디와 이름은 그냥 묶는 방법 이렇게 놔둘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룹을 전부 다 이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수량의 이제 합계를 보겠다 그랬을 때 이 묶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합계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우리가 합계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그룹별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합계다, 평균이다, 최소값, 최대값, 개수, 표준 편차, 분산, 처음값, 우리 마지막 값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식으로도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리고 얘를 이제 조건으로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일단은 합계 먼저 보자고요. 해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합계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방금 한 게 요약을 이제 추가시킨 거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서 이제 실행 아이콘 있죠?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아까는 고객 아이디하고 이름하고 쫙 여러 개가 쫙쫙쫙 떴는데 지금 보니까 각각의 이제 고객 아이디별로 그렇게 이제 묶여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죠. 그리고 그때 이제 이름도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그때 각각의 이제 사람들마다 수량의 합계도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다고요. 이게 우리 그룹 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이제 디자인 보기 좀 들어가자고요. 디자인 보기 들어갔을 때 지금 요 요약 밑에 보게 되면 정렬은 원래 있었거든요. 이 정렬에서는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보면 오름차순이다, 내림차순이다 이런 것들 이제 선택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결과값을 봤을 때 내가 수량의 합계를 가지고 오름차순에서 내가 보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오름차순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수량이라는 그 필드에 합계가 이제 나올 때 그 합계 그 값을 기준해서 오름차순에서 이제 보여준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조건 쓰는 그 칸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수량, 오름차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상태에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실행 아이콘 클릭했더니 우리 수량의 합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오름차순 정렬돼서 이렇게 이제 값들이 표시가 됐어요. 그때 이제 2개짜리, 5개짜리, 7개짜리, 11개, 13개, 17개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데이터가 쫙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조건도 한번 넣어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때 우리 수량의 합계를 이제 구했을 때 그때 조건 쓰는 칸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조건 쓰는 이 칸에다가 내가 크거나 같다 이제 30 이렇게 이제 쓸 거예요. 그러면 수량의 합계를 이제 계산을 했을 때 그때 30개 이상인 그 데이터만 보여달라 그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또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아까는 뭐 2개짜리, 5개짜리, 7개짜리 그런 것도 전부 다 표시가 됐었는데 30개 이상이다 그 조건을 내가 걸어주니까 수량의 합계가 30개 이상인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도 걸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룹 쿼리를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그룹 쿼리만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매개 변수 쿼리 그것도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매개 변수 쿼리를 이제 만들 때는 우리가 여기 이제 조건 쓰는 그 칸이 따로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여기다 이제 조건을 걸어놨죠. 이 조건 쓰는 칸에다가 우리가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이제 그 메시지를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름을 이제 입력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매개 변수 쿼리 그거 좀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지금 여기 있죠. 여기다가 내가 대괄호를 묶어서 조회할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요 메시지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제가 요것만 이제 추가를 더 시켜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놓고 제가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실행 아이콘 땅 하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매개 변수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떴죠. 지금 여기 메시지에 보니까 조회할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렇게 떴죠. 요 메시지요. 요 메시지가 지금 제가 여기서 대괄호로 묶어서 입력한 그 내용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뜬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제가 이제 박지수 그렇게 이제 입력해 볼게요. 박지수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우리 쿼리가 이제 실행이 되는데 그때 딱 박지수 그 사람의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보여주죠. 요게 이제 우리 매개 변수 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요. 디자인 보기 이렇게 눌러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대괄호로 묶어서 이렇게 썼더니 우리가 아까 이제 박지수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을 이제 입력해 줬죠.
그러면 내가 아까 그 메시지 창에다가 입력했던 그 내용이 이 조건 쓰는 이 칸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이름이 내가 아까 입력했던 박지수, 그게 지금 이 조건 쓰는 이 칸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름이 이제 박지수랑 똑같은 그 사람의 데이터를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박지수의 그 데이터만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서 이제 실행 버튼 또 누르고요. 여기다가 이번에는 박삼수 그렇게 이제 입력해 볼게요.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입력하게 되면 내가 지금 이 칸에다가 입력한 그 내용이 이 조건 이곳에 이제 박삼수 그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박삼수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름이라는 그 필드의 이제 조건에 박삼수가 들어오니까 이름이 이제 박삼수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 버튼 땅 하고 누르면 박삼수 그 사람의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해서 우리가 디자인 보기를 봤을 때 매개 변수 쿼리를 이제 만드는 거는 요것만 이제 추가로 우리가 더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룹 쿼리나 매개 변수 쿼리 요거의 이제 차이가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우리가 조건에다가 쓰냐 안 쓰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룹 쿼리를 만들 때는 뭐라더라? 우리가 요 시그마 요약 요걸 이제 땅 하고 클릭해서 우리가 요약을 그룹할 그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묶는 방법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쿼리를 만들 때는 우리가 조건 쓰는 그곳에다가 대괄호를 묶어서 그 메시지를 이곳에다가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면 되더라. 요것만 이제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룹 쿼리를 만들거나 이제 매개 변수 쿼리를 만드는 거는 방식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룹 쿼리를 만들 때는 우리가 쿼리 디자인의 표시 숨기게 요약 요걸 이제 땅 하고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그룹으로 이제 묶을 그 필드에서 묶는 방법 요걸로 이제 지정을 하면 되더라. 요거 이제 기억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쿼리 요걸 이제 우리가 만들어 줄 때는 우리가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매개 변수 그 대화 상자에다가 표시할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입력을 해주면 되더라. 요거 이제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 이제 마법사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에 들어가서 쿼리 선택해 주고요. 거기서 이제 쿼리 마법사를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화면에 새 쿼리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니다. 그러면 그 새 쿼리 대화 상자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마법사를 이용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거니까 크로스텍 쿼리 요 마법사를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선택하게 되면 화면상에 이제 크로스텍 쿼리 마법사가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떠요. 뜨면 거기서 맨 처음에 이제 물어보는 게 데이터를 이제 선택해라. 어떤 특정 테이블을 가지고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 쿼리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쿼리를 만들 건지 그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2단계 하고 뜨겠죠. 그러면 그 2단계에서는 행 머리 끌 그 필드를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뜨고요. 요거 이제 선택해 놓고 다음 단계 넘어가게 되면 이제 3단계 하고 열 머리 끌 필드를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뜹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4단계 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 필드를 선택해라. 계산 함수를 이제 선택해라. 행합계를 이제 포함할래 말래 그런 것도 우리가 이 4단계에서 전부 다 이제 선택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5단계가 짜잔하고 뜨는데 거기다 이제 이 크로스텍 쿼리의 이름을 뭘로 할 건지 그 쿼리 이름을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법사 다음 넘어가게 되면 이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그렇게 쭉쭉 진행되겠죠. 그때 이제 각 단계별로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해 주면 된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를 엑섹스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섹스가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들기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쿼리하고 여기 있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쿼리 마법사도 있고 쿼리 디자인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쿼리 마법사를 이용할 거니까 이 쿼리 마법사를 땅 하고 찍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새 쿼리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여기 보게 되면 이 마법사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단수 쿼리 마법사도 있고요. 클러스터 쿼리 마법사도 있고 중복 데이터 검색 쿼리 마법사도 있고요. 브리지 검색 쿼리 마법사도 있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클러스터 쿼리를 만들 거니까 클러스터 쿼리 마법사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화면에 클러스터 쿼리 마법사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고요. 여기가 이제 1단계예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건지 그거 이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테이블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테이블만 나타난 거고요. 내가 기존에 작성했던 그런 쿼리를 이용해서 내가 이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겠다 그랬을 때는 이 쿼리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작성된 그 쿼리 이름이 이렇게 이제 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 테이블을 대상으로 할래 아니면 쿼리를 대상으로 할래 꼭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상품이라는 이 테이블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테이블 상품이라는 거 선택해 주고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돼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우리 쿼리 마법사 2단계요. 요 2단계에서는 여기 보니까 행 머리글로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행 머리글로 어떤 거 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행 머리글로 상품명을 보겠다. 그러면 상품명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찍고 그리고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안 되고 여기는 지금 사용 가능한 그 필드가 나온 거고 내가 이제 필드를 여기서 특정 필드를 선택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오른쪽으로 넘겨놔야 돼요. 그래서 상품이라고 선택하고 요 아이콘에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상품 코드도 선택하고 만약에 옆으로 넘기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행 머리글로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게 최대 3개까지 그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상품 코드를 잘못 찍었어요. 그러면 다시 이 아이콘 눌러서 옆으로 다시 보내버리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나는 행 머리글로 상품명을 보겠다 그랬을 때 상품명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어떤 필드 값을 이제 열 머리글로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만약에 상품 코드별로 그렇게 보겠다 그랬을 때 상품 코드 선택해주고 다음 버튼만 눌러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어떤 값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계산할 건지 이제 고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이 판매가에 대해서 만약에 평균 값을 보겠다 그랬을 때 판매가 찍어주고 평균 요것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글씨가 잘려서 보이는데 지금 요 아래쪽에 맨 마지막에 여기 글씨가 써져 있죠. 요게 이제 뭐 하는 거냐? 여기서 이제 행합계 포함 여부 그거 이제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버튼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크로스텍 쿼리 그거를 이제 만들 때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문제상에서 제시한 그 이름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마침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이제 크로스텍 쿼리가 짜잔하고 이제 작성이 됩니다. 해서 우리가 마법사를 이용해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드는 거는 그냥 마법사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우리가 마법사를 이용해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수 있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순서 잘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드는데 그때 이제 쿼리 작성기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우리가 그때 이제 쿼리 작성기를 이제 만들 때는 우리가 이제 만들기라는 이 메뉴를 이제 찾아가고 쿼리를 이제 만들겠다. 거기서 이제 우리 쿼리 디자인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우리 이제 쿼리 디자인 그 창이 이제 짜잔하고 뜨면서 테이블 추가 창이 화면 오른쪽에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테이블 추가 창에서 내가 이제 사용할 그 테이블이 됐든 쿼리가 됐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가시켜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쿼리 유형을 우리가 이제 크로스탭으로 먼저 바꿔줘야 돼요. 쿼리 유형을 이제 변경시킬 때는 우리가 이제 쿼리 디자인에 보게 되면 쿼리 유형이라고 있고 거기서 이제 크로스탭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이제 내가 작성하고 있는 그 쿼리 작성기가 크로스탭으로 이제 변경이 된다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행 머리글이다, 열 머리글이다, 값 이런 것들로 이제 각각 이제 사용될 그 필드들을 전부 다 이제 쭉쭉쭉 하단에 이제 그리드로 우리가 다 갖다 놓고 어떤 필드가 이제 행 머리글이다, 어떤 필드는 이제 열 머리글이다, 어떤 필드는 이제 값을 이제 사용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룹으로 묶을 그 필드에서 묶는 방법 요걸로 이제 우리가 지정을 이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게 이제 무슨 말인지 우리 XX 프로그램 통해서 같이 한번 잠깐 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 그거 이제 쿼리 디자인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메뉴 중에서 만들기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우리 쿼리에서 쿼리 디자인 요 아이콘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쿼리 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면서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테이블 추가 창이 이렇게 떴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만들 그 테이블들이요. 그 테이블이 됐든 우리가 쿼리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우리가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회원이라는 이 테이블이랑 우리 주문 테이블 그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원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우리 주문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테이블 추가시킬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테이블 추가 요 창은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하단의 그리드요. 요 하단 그리드 봤을 때 지금처럼 뭐 필드다, 테이블이다, 정렬이다, 표시다, 조건이다, 또는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때 우리는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거니까 우리가 이런 필드들을 전부 다 이제 각각 갖다 놓기 전에 우리가 쿼리 유형을 먼저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가 쿼리 유형을 변경시킬 때는 쿼리 디자인에 우리 쿼리 유형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쿼리가 이렇게 이제 나타났죠. 그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크로스텝 쿼리를 만들 거니까 여기서 이제 크로스텝이라는 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얘를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서 우리가 쿼리 유형을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 주게 되면 지금 이곳에 크로스텝이라는 게 이곳에 생성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을 보고 행 머리꼴로 이제 뭐가 사용되는지, 열 머리꼴로 이제 뭐가 사용되는지, 값으로는 어떤 것들이 이제 사용되는지 그걸 먼저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걸 이제 싹 다 파악한 다음에 그 각각의 이제 필드들을 이 하단 그리드에다가 우리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갖다 놔주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름이라는 거 요거 이제 갖다 놓고요. 우리가 이제 주소도 이제 갖다 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량도 이제 갖다 놓을 거예요.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세 개 필드를 가지고 우리가 크로스텝 쿼리를 만들 건데 그때 이름이라는 거요. 이름이라는 거 지금 이곳에 보면 크로스텝이라고 이곳에 있죠. 해서 우리가 이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행 머리꼴로 쓰겠습니다.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주소는 우리가 주소를 가지고 이제 열 머리꼴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찍어주고 그리고 수량은 우리가 이제 값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값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그림을 보고 행 머리꼴로 열 머리꼴로 값으로 이제 뭐가 사용되는지 그걸 이제 파악한 다음에 그 필드들을 쭉쭉쭉 갖다 놓고 지금처럼 행 머리꼴이다, 열 머리꼴이다, 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수량 같은 경우는 이제 묶는 방법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이 수량은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보겠다. 이걸로 이제 이렇게 변경을 시켜주고 그때 우리 이름하고 주소는 그냥 묶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놔둘 거예요. 해서 우리가 이름별로 전부 다 묶어서 행으로 표시해주고 주소는 이제 우리가 묶어서 우리가 열로 이제 사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크로스텝 쿼리 만드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그룹 쿼리 배웠죠. 그 그룹 쿼리랑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얘 크로스텝 요거 이제 설정하는 거 그리고 이제 쿼리 유형을 우리가 이제 크로스텝으로 바꾸는 거 요 두 가지만 다르지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이제 다 똑같습니다. 문제를 보고 만약에 뭐 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뭐 정렬을 해라 그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수량을 찍어서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런 것들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데이터 우리 크로스텍 쿼리로 이제 결과를 볼 때 수량이 뭐 100개 이상인 그 데이터만 봐라 아니면 수량이 30개 이하인 그 데이터만 이제 나타나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에다가 우리가 쭉쭉쭉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을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 지상을 보고 그런 것들을 싹 다 이제 설정을 다 한 다음에 우리가 얘를 이제 실행시키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의 쿼리 디자인의 결과 이제 실행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행을 시키면 이제 쿼리가 이제 실행이 될 텐데 그렇게 이제 실행시킨 그 그림과 문제 그림이 전부 다 이제 똑같아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이제 실행시킨 거랑 문제 그림이랑 서로 비교해 보니까 필드명이 다르다. 그럼 필드명도 우리가 수정해 주고 그리고 형식이 다르다. 형식도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지정을 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으면 그럼 이제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를 다 작성했다는 그 얘기니까 그때 이제 요 X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이제 쿼리를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그룹 쿼리 만드는 거랑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 요거 이제 작성하는 거랑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요 3번, 4번 요 두 개만 이제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텝 쿼리를 만들 거니까 당연히 이제 쿼리 유형을 크로스텝으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는 거고 그리고 크로스텝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 머리글로 뭐가 사용되는지 열 머리글로 이제 뭐가 사용되는지 값으로 이제 뭐가 사용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그 필드들을 싹 다 이제 우리가 하단에 이제 그리드에다가 다 갖다 놔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갖다 놓고 각각의 이제 필드마다 얘는 이제 핵머리글이다, 얘는 이제 열머리글이다, 얘는 이제 값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싹 다 설정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룹으로 이제 묶을 그 필드는 전부 다 묶는 방법 얘를 이제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조건이 있다, 아니면 정렬하는 그런 방식이 문제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이제 작업을 해주면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쿼리 작성기를 이용해서 크로스텍 쿼리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브릿지 검색 쿼리요. 브릿지 검색 쿼리를 만들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7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때 이 브릿지 검색 쿼리도 우리가 이제 쿼리 마법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쿼리를 만들 때 이제 만들기에 들어서 쿼리 선택해주고 쿼리 마법사 얘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화면상에 이제 새 쿼리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이제 뜰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처럼 우리가 이제 브릿지 검색 쿼리 마법사라는 게 있어요.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선택하고 나면 지금처럼 브릿지 검색 쿼리 마법사하고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렇게 쭉 있어요. 1단계에서는 이제 할게 줘야 할 자료가 있는 그 원본 테이블을 이제 선택해 주면 되고요. 2단계에서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비교할 그 자료가 들어있는 그 테이블을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 테이블 간에 어떤 필드를 기준해서 이제 비교를 할 건지 그걸 이제 선택하는 게 우리 3단계고요. 4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결과를 표시할 그 필드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5단계에서 이제 이 브릿지 검색 쿼리, 그 쿼리의 이제 이름, 문제상에서 주어지겠죠? 그거 이제 입력만 해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요 과정을 우리 엑세스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세스가 있을 때 우리가 브릿지 검색 쿼리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만들기에 들어가야죠. 만들기로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쿼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마법사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쿼리 마법사 요거 이제 선택해주게 되면 새 쿼리 대여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여기서 이제 크로스텍 쿼리라는 것도 있지만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브릿지 검색 쿼리 마법사하고 여기 있습니다.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브릿지 검색 쿼리 마법사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럼 여기 1단계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줘야 할 그 자료가 들어있는 그 원본 테이블을 선택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상품이라는 테이블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버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이제 2단계로 이렇게 넘어오고요. 여기서 이제 비교할 그 자료가 들어있는 그 테이블을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상품 구매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 선택할게요. 그래서 이제 다음 버튼이요. 그러면 이 상품이라는 그 테이블이랑 상품 구매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는데 이 두 테이블 간에 어떤 필드를 기준해서 이제 비교할 건지 그것만 이제 우리가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상품 코드를 가지고 서로 이제 비교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해당 필드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버튼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쿼리 결과로 어떤 필드를 보겠냐 그렇게 물어보죠. 그때 나는 상품명을 보겠다. 그랬을 때 상품명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서 더블 클릭해서 옆으로 넘겨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쿼리 이름 써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문제상에서 쿼리 이름 이제 정해줄 거예요. 그럼 그 정해진 이름만 쓰고 여기서 이제 마침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브릿지 검색 쿼리가 작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브릿지 검색 쿼리라는 거 요거 이제 작성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어차피 마법사를 사용할 거라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 내용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업데이트 쿼리요. 우리 수정 쿼리 요거 이제 작성하는 그 순서 좀 보자고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먼저 찾아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쿼리에서 우리 쿼리 디자인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 오른쪽에 이제 테이블 추가 그 창이 이제 짜잔하고 뜨겠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그 테이블이나 쿼리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정할 그 필드를 하단에 이제 그리드 라인에다가 우리가 이제 추가를 시켜 주면 돼요. 그리고 업데이트 쿼리는 그냥 일반 쿼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쿼리 유형을 이제 바꿔줘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쿼리 디자인에 쿼리 유형에 가게 되면 업데이트라고 따로 있습니다. 요 업데이트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우리가 아래쪽에 이제 그리드 라인을 봤을 때 우리 업데이트란이 이제 새로 생성이 돼요. 그러면 그 업데이트란에다가 우리가 이제 수정할 그 값을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 주고 그리고 문제상에서 이제 제시된 그런 이제 조건들을 우리가 이제 필드에다가 전부 다 이제 지정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쿼리를 이제 저장하고 나서 작성한 그 쿼리를 실행하라는 그런 이제 지시사항이 있으면 그 쿼리를 우리가 이제 실행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XX를 통해서 잠깐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구매자 명단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죠. 그 테이블을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구매자 명단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어요. 지금 여기에 구매일과 만기일이 이렇게 이제 샵으로 표시가 됐는데 제 거는 이제 여러분들 글씨가 잘 안 보일까봐 제가 글씨 크기를 좀 더 이제 크게 확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샵으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샵으로 표시가 되거나 우리 전화번호가 지금 잘려서 이제 표시가 되죠. 그리고 이메일 주소도 이렇게 이제 잘려서 표시가 된다고요. 그런 필드가 있을 때는 값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열너비를 이제 조정해 주면 돼요. 그때 이 전화번호와 이메일 그 사이에 이제 경계선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이제 양쪽 화살표가 뜹니다. 그때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메일도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구메일도 이제 더블 클릭, 만기일도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했더니 데이터가 싹 다 이제 나타났죠. 그때 이곳에 보니까 이제 만기일하고 만기일의 날짜가 쭉쭉쭉 써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가 2024년 1월 1일이다. 그렇게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이미 만기된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이제 만기된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할인을 적용시켜 줄 필요가 없죠. 해서 만기일이 지난 그 사람들은 이제 할인 적용에다가 할인 이제 적용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해지가 이제 이곳에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때 그런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 쿼리로 작성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작성할 때 어떻게 하나 좀 보세요. 자, 일단은 요 테이블은 이제 그냥 꺼버릴게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제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쿼리에 우리의 쿼리 디자인이요.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쿼리 작성하는 그 창이 이렇게 이제 뜨고 오른쪽에 이제 테이블 추가 창이 이렇게 떴죠. 그때 우리가 구매자 명단이라는 요 테이블이요. 요 테이블을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지금 이곳에 이렇게 이제 구매자 명단하고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테이블 추가시킬 거 다 했으면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그냥 꺼버리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만기일을 이제 내가 조회를 해서 그때 이제 할인 적용 여부를 내가 이제 유지가 아니라 이제 해지로 이제 변경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인 적용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만기일도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개 필드를 이렇게 이제 추가시킨 다음에 우리가 만기일을 내가 추가시킨 그 이유는 만기일이 지난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조건을 쓰려고 이제 추가시킨 거고요. 그때 만기일이 지난 그 사람들은 할인 적용을 실제로 이제 업데이트, 변경을 시킬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인 적용 요 필드를 이렇게 이제 갖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할 그 필드를 이렇게 이제 하단에 그리드 라인에다가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쿼리 유형을 이제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쿼리 디자인에 쿼리 유형에 보게 되면 우리 업데이트가 이렇게 이제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업데이트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찍게 되면 지금처럼 이곳에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하고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할인 적용을 우리가 해지로 이제 변경을 시켜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지라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 이렇게 써주면 돼요.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따로 이제 조건을 쓰지 않았죠. 조건 안 쓰고 그냥 이 상태에서 내가 바로 실행을 시켜버리면 우리 할인 적용이 싹 다 모든 데이터들이 싹 다 이제 해지로 다 바뀌어 버릴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해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만기일이 이미 지난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할 거라고요. 해서 만기일이 지났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조건 쓰는 이 칸에다가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 만기일이 지난 그 사람들만 업데이트를 해달라. 그때 이제 뭘 업데이트 해라? 우리 할인 적용이라는 그 필드의 값을 해지로 이제 업데이트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실행을 시켜버리면 실제로 이 만기일 필드에 내가 조건 쓴 거 그거랑 이제 비교를 해서 만기일이 지난 그 사람들은 할인 적용에 싹 다 이제 해지로 그렇게 이제 값이 변경이 될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 때는 우리가 그룹 쿼리 그거 이제 만드는 것처럼 만들기에 쿼리에 쿼리 디자인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테이블 추가해서 사용할 테이블이나 우리 쿼리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해주고 수정할 그런 필드를 우리가 이제 하단 그리드 라인에다가 우리가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그리드 라인에 추가시킬 그 필드는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그 필드와 내가 조건으로 쓰고자 하는 그 필드, 그것들만 이제 추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바로 쿼리의 유형을 업데이트 쿼리로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업데이트 란이라는 게 생성이 되죠. 그러면 업데이트 란에다가 내가 수정할 그 값을 직접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건지 우리 조건은 이제 우리가 해당 필드에다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쿼리를 이제 작성을 하고 문제상에서 작성한 그 쿼리를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지시사항이 만약에 있으면 그때만 우리가 쿼리를 이제 실행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업데이트 쿼리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자, 우리 인설트 쿼리요. 인설트 쿼리, 우리 추가 쿼리라는 거 이제 만들 때 맨 처음에 이제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쿼리에서 우리 쿼리 디자인, 얘를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인설트 쿼리 요거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쿼리 디자인 얘를 이제 땅 하고 누른 순간 화면에 쿼리 창이 뜨면서 화면 오른쪽에 이제 테이블 추가 그 창이 뜨겠죠. 그러면 그 테이블 추가 창에서 우리가 추가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가 있는 그 테이블이나 그 쿼리를 우리가 선택을 이제 해주면 돼요. 그리고 추가할 그 필드를 우리가 하단에 이제 그리드 라인에다가 싹 다 이제 추가를 다 시켜주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필드를 다 추가시켜 놓고 우리가 이제 쿼리의 이제 유형을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쿼리 디자인에 쿼리 유형에 들어가서 우리가 추가 요걸 이제 클릭해주면 우리 인설트 쿼리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추가 쿼리를 이제 변경하는 순간 우리 화면에 우리 추가라는 그 대화 상자가 화면상에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추가할 그 데이터가 있는 테이블을 이제 선택을 했죠. 그 데이터를 이제 어디다가 집어넣을 건지 그 테이블, 추가할 그 테이블을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가할 그 테이블을 선택하고 나서 우리가 추가할 그 필드에다가 추가란에다가 추가하고자 하는 그 필드를 우리가 선택해 주면 되는데, 그때 추가될 그 테이블의 필드 이름이랑 우리가 추가할 그 테이블의 필드 이름이 만약에 똑같을 그 경우에는 자동으로 그 필드의 이름이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필드명이 서로 다르다, 그럴 때는 우리가 직접 이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다 추가시키면 그냥 여기서 끝내주면 되지만, 만약에 어떤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그런 데이터들만 이제 추가시켜라, 그런 이제 지상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해당 필드에다가 이제 조건을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쿼리를 저장해주고 그리고 그냥 꺼버리면 되는데, 그때 만약에 시험 문제 지상에 작성한 그 쿼리를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지상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해당 쿼리를 이제 실행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글씨로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XX가 있을 때 우리 테이블 중에 보게 되면 과목이라는 이 테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신규 과목이라는 이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신규 과목을 이제 개설해서 수업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잘 돼요. 그러면 그 신규 과목을 우리가 이제 과목 테이블에다가 그걸 이제 추가시켜 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쿼리를 만들 때 만들기로 일단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에서 쿼리 디자인이요.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쿼리 창이 이렇게 뜨면서 화면 오른쪽에 테이블 추가하고 나타났죠. 그때 우리는 신규 과목이라는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우리 과목 테이블에다가 추가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추가시킬 그 데이터가 있는 그 테이블을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 추가를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서 닫아버리고, 그리고 어떤 필드를 이제 추가시킬지 그 필드를 우리가 이제 하단에 이 그리드 라인에다가 우리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추가시켜주면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과목명 요거 이제 추가시켜 줄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 아이디 요것도 이제 추가시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일 과외비 요것도 이제 추가를 시켜 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 만약에 필드의 값을 이제 과목이라는 이 테이블에다가 내가 추가시키겠다 그랬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필드를 싹 다 이제 추가시키고 우리가 쿼리 디자인에 들어가서 쿼리 유형을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우리가 인설트 쿼리 그걸 이제 만들 거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라는 게 있죠.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가 인설트 쿼리로 이제 바꿔달라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처럼 추가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뜬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신규 과목이라는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어디다가 추가시킬 건지
그 추가시키고자 하는 그 테이블의 이름을 선택해라 그렇게 뜨는데, 그때 나는 이제 과목이라는 이 테이블에다가 이 데이터들을 싹 다 이제 추가시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테이블 이름을 과목으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곳에 추가라고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때 지금 이곳에 보니까 과목명이다, 선생님 아이디다, 일일 가입이다 하고 요게 자동으로 떴죠. 요게 이제 자동으로 뜬 거는 지금 이 과목 테이블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필드명이 이렇게 들어있고, 지금 우리 신규 과목이라는 그 테이블에도 필드명이 이렇게 들어있죠. 그때 우리 필드명이 이렇게 동일할 때는 그 필드명이 자동으로 이렇게 뜬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필드명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뜨지 않고 빈칸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접 이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고 지금 우리 신규 과목이라는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 그 데이터를 싹 다 우리가 과목 테이블에다가 이제 추가를 시킬 건데, 그때 특정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을 지금 이 조건 쓰는 칸들이 있죠. 이곳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써서 그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만 추가시켜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추가 쿼리를 이제 만들 때는 우리가 쿼리 디자인에서 쿼리 유형을 이제 추가, 인설트 요걸 이제 우리가 클릭을 해주고, 그리고 나면 우리 추가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때 추가할 그 테이블을 우리가 먼저 선택을 해주면 하단에 이제 그리드 그 라인에 우리 추가란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추가란이 생기면서 만약에 필드 이름이 똑같다 그럴 때는 이제 자동으로 필드 이름이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는데, 만약에 필드명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이제 그 필드들을 싹 다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읽어보고 특정 조건이 있으면 그 필드, 그 해당 필드에다가 우리가 조건만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서트 쿼리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테이블 생성 쿼리요.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생성하는 그 쿼리를 만들 때는 우리가 이제 만들기를 먼저 선택해주고, 우리 쿼리에 들어가서 이제 쿼리 디자인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 쿼리 창이 이제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서 이제 화면 오른쪽에 테이블 추가가 이제 짜잔하고 뜨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그 테이블이 됐든 쿼리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테이블이나 쿼리가 이제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그 필드를 우리 하단에 그리드 라인에다가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싹 다 이제 추가시키고 문제를 읽어보고 정렬 기준이 됐든 조건이 됐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렇게 이제 지정한 그 상태에서 우리가 테이블 생성 쿼리를 이제 만들 거니까,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작성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테이블을 이제 생성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쿼리 디자인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쿼리 유형에서 우리가 이제 쿼리 유형을 테이블 만들기 얘를 이제 클릭합니다.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그때 테이블 만들기 그 대화 상자가 화면에 이제 짜잔하고 뜨는데, 그때 그곳에다가 내가 생성하고자 하는 그 테이블의 이름을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쿼리를 이제 작성을 해주고, 그리고 작성한 쿼리를 이제 실행해라 그런 이제 지상이 만약에 문제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해당 쿼리를 실행을 이제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XX를 통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회사라는 그 테이블이 있죠. 회사라는 테이블을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은 데이터가 요만큼밖에 없어요. 요만큼만 있는데 지금 이 뒤에 보니까 비고라는 그 칸에 관심 종목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제 관심 종목이라고 써져 있는 그 데이터들만 우리가 뽑아서 그걸 이제 새로운 테이블로 내가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가 테이블 생성 요 쿼리를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회사라는 요 테이블을 이제 꺼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쿼리를 이제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우리 쿼리에서 쿼리 디자인이요. 해서 우리가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이렇게 이제 쿼리 창이 짜잔하고 뜨고, 오른쪽에 보니까 이제 테이블 추가 이렇게 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회사라는 그 테이블이요. 그 테이블을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죠. 그러면 우리 테이블 추가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리고 이 회사라는 테이블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필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종목 코드랑 회사명이랑 그 다음에 이제 업종, 그리고 대표자 명, 그리고 지역, 그리고 우리 비고라는 칸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테이블로 이제 생성을 할 거예요. 그때 조건이 우리 비고라는 그 칸에 우리 관심 종목이요. 우리
쌍따옴표를 묶어서 여기다가 관심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우리 비고라는 그 칸에 관심 종목이 들어있는 그 데이터들만 우리 추출해달라 그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에다가 이렇게 이제 써주고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진짜로 이제 관심 종목 그렇게 써져 있는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따로 이제 만들어졌죠. 그러면 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테이블로 생성을 할 거라고요. 해서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붓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쿼리 유형만 이제 변경시켜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쿼리 유형에 보게 되면 우리 테이블 만들기라고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테이블 만들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이블 만들기 그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때 이제 테이블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죠.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테이블 명도 이제 주어지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그냥 관심 종목 회사 그렇게 이제 쓸게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테이블에 이름을 써놓고 여기서 이제 우리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서 우리가 요 쿼리 이제 받는 거는 우리가 그냥 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요 쿼리 이제 꺼버리자고요. 껐더니 지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 좀 누를게요. 얘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 내가 작성한 이 쿼리를 뭘로 어떤 이름을 저장할래?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이제 테이블 추가 쿼리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쿼리 이름을 쓸게요. 이렇게 이제 써놓고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테이블 추가 쿼리하고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요 쿼리 문제상에서 우리 쿼리를 이제 실행해라 그런 지상이 있으면 요 쿼리를 이제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테이블 만들기 그 쿼리를 이제 실행해서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이제 수정합니다. 이 실행 쿼리를 이제 실행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4개 행을 붙여 넣습니다. 새 테이블을 이제 작성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를 땅 하고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관심 종목 회사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테이블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요 테이블을 이제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관심 종목 그렇게 써져 있는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새로운 테이블로 이렇게 이제 생성된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테이블 생성하는 그 쿼리를 이렇게 이제 만들고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 생성 쿼리를 이제 만들 때는 만드는 방법은 다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쿼리 디자인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만드는데 그때 이제 테이블 추가해서 사용할 테이블이나 쿼리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그리고 필요한 그 필드를 우리가 이제 그리드 라인에다가 싹 다 이제 추가시켜 주고 정렬 기준이 됐든 조건이 됐든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걸 싹 다 이제 지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이 정렬 기준에 이 조건에 맞는 그 데이터들만 싹 다 이제 검색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실행을 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테이블로 이제 생성을 할 거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쿼리 디자인에 쿼리 유형의 테이블 만들기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테이블 만들기 얘를 이제 클릭했을 때 테이블 만들기 그 대화 상자가 화면에 뜬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생성할 그 테이블의 이름을 우리가 입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쿼리를 저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지상에 쿼리를 실행해라 그런 말이 있을 때 그런 지상이 있을 때만 우리가 이제 쿼리를 실행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테이블 생성 쿼리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자, 쿼리를 작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이런 테이블들이 있죠. 학과라는 테이블도 있고 학생이라는 테이블도 있고 그 다음에 성적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 테이블로 그렇게 이제 작성된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한 곳에다가 이제 모아서 우리가 보고자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쿼리를 작성을 합니다. 해서 뭐 학과 이름은 이제 학과 테이블에서 가지고 오고 학년하고 성명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이라는 요 테이블에서 가지고 오고 성적은 성적 테이블에서 가지고 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곳에 이제 작성된 그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이제 제시험 대상 조회라는 이 쿼리로 만들어서 실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한 곳으로 다 모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우리가 쿼리를 작성할 때 어떤 특정 조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주어주고 이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들만 조회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쿼리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성적에 뭐 97점이다, 92점이다, 87점이다 해서 여러 명의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성적이 6점 이하인 학생들만 보여주세요라고 해서 성적에다 이제 조건을 걸어서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쿼리 작성하는 이 문제에서는 쿼리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분석해 보면 이제 일반 선택 쿼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로스텍 쿼리다, 매개 변수 쿼리다, 그룹 지정 쿼리다, 테이블 만들기 쿼리다, 불일치 검색 쿼리다, 삭제 쿼리다, 삽입 쿼리다, 업데이트 쿼리다, 중복 데이터 검색 쿼리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쿼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쿼리 작성이 이런 거구나. 그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각각 쿼리들마다 작업하는 순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